모든 이익과 손해 합은 항상 제로가 된다. 자, 철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철수라는 친구는 대출이 무섭고 그냥 아무런 리스크를 껴안기 싫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열심히 모아둔 2억을 안전한 은행에 예금해 놓습니다. 그런데 0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는 용기로 열심히 부동산 공부, 경제 공부를 해서 리스크를 안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이건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건 2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1억짜리 A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과 같이 인플레이션으로 1억짜리 A아파트가 1억에서 2억으로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철수와 0이의 자산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먼저 철수부터 알아봅시다. 철수는 예금해 놓은 현금 2억으로 원래 A아파트 2채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 만약 다시 A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한 채밖에 못 사게 되는 거죠. 철수는 2억으로 2채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한 채밖에 못 사게 되니 A아파트 한 채만큼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용어, 경제학 용어로 화폐가치 하락, 구매력 손실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죠. 철수라는 친구는 A아파트 한 채만큼 손해를 발생하게 됐는데 그럼 이 손해가 누군가의 이익으로 되었을 텐데 과연 누구의 이익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0이라는 친구는 열심히 부동산 공부, 경제학 공부를 해서 리스크를 안고 2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1억짜리 A아파트 2채를 샀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A아파트가 2억으로 1억이 가격 상승을 해서 올랐습니다. 그럼 0이는 이제 2억이 된 A아파트 한 채로 처음 빌렸던 그 2억이라는 대출을 갚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0이는 이제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남은 A아파트 한 채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본도 하나도 없이 A아파트 한 채의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0이가 얻은 A아파트 한 채의 이익이 바로 철수가 잃어버린 A아파트 한 채의 손해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국 대출이 무서워서 현금을 예금한 철수의 손해는 대출을 받아서 과감하게 리스크를 안고 내 집 마련을 한 0이의 이익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자산 시장에서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 자, 일부 영상에서 인플레이션, 제로섬 게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른다, 이게 다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그냥 종이 조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집에 투자한다, 아니면 아파트에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투자한다라는 말이 조금 더 맞겠죠. 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속성,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교환이 가능해야겠죠. 자, 5,000원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 주세요. 이게 바로 교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분할이 가능해야겠죠. 10,000원 줄 테니까 5,000원짜리 2장 주세요. 자, 이게 분할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내구성이 좋아야겠죠. 화폐를 오래도록 쓰려면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회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10,000원 더하기 10,000원은 20,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회계가 가능해야겠죠. 다섯 번째는 휴대성이 돼야겠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휴대성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섯 번째는 화폐의 본질이나 다름없는 바로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희소성이라는 것은 자고 일어났는데 돈의 가치가 두세 배씩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화폐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희소성인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희소성을 무참히 밟아버린다는 것이죠.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소비자 물가는 2, 3%씩 늘고 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000원이면 짜장면을 3그릇을 시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운 좋으면 2그릇, 비싼 곳은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도 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00원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빨리 다른 무언가로 교환을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핵심이 바로 교환이거든요. 어떠한 것으로 교환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냐? 당연히 화폐보다 희소성이 있으면서 수요가 많은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짜장면 값도 2배가 오르는데 이 부동산, 집이라는 것은 필수제인데 이 가격은 과연 그대로 있을까요? 짜장면은 안 사 먹으면 그만입니다. 짜파게티로 대체할 수 있죠. 물론 짜파게티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이 집이라는 것은 대체할 수가 있을까요? 비싸니까 안 산다? 좀 기다려 보겠다? 집을 안 사더라도 전세나 월세로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필연적으로 살 곳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 제로섬 게임은 여러분이 참가하기 싫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뭐 먼발치에서 난 여기서 구경하다가 괜찮아지면 그때 들어갈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집을 매수한 사람이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임차를 해서 사신 분들이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든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장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은 내가 안 사면 그만이고 손절하면 그만이지만 이 집이라는 것은 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들 아니면 2030 세대분들, 앞으로 전세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아픈 현실이지만 이 인플레이션이란 게임 속에서 승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패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치인들은 경제를 도덕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야지만 표를 얻기 수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가난한 자가 되고 싶나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자기 자신에 솔직하다면, 나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부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2천만 원, 3천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할 곳이 지금도 넘쳐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내 집 마련을 해서 또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얻으시고 또 그러한 마중물 역할로 여러분의 자산을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 이 작은 눈덩이라도 하루빨리 굴려서 큰 눈덩이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짜장면 값이 지금 평균 5,000원 수준인데 다시 이것이 3,000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8,000원, 만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부동산 투자를 망설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은 늘 우상향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임대주택에서 살라 하고 집을 사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본 돈을 가지고 내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이 집을 강제로 팔라고 강요를 하죠. 그렇게 임대주택이 좋으면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국민들한테 살라고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서울 요지에 어마어마한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팔지도 않으면서 그 집을 요즘 흔히 말하는 갭 투자 형식으로 임대를 내주고 본인들은 월세나 전세에 들어가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분들은 절대 본인 집을 팔지 않습니다. 집보다 집을 선택한 고위 관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순간 잠시 주춤하고 하락하고 보합이 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 우상향할 거라는 바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 특히 2030 세대들은 이 젊은 나이에 이러한 경제관념을 빠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자, 레버리지에 대한 생각들. 부를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이 레버리지, 대출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주의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말 자체가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가 다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개개인이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들 자본주의라는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상황도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간절히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그에 맞는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해드리고 싶어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도 그에 필요한 자본이 없다면 해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원하고 바래도 자본주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줄 때의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할 게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지금처럼 그저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이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외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행동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면, 나의 시간적 부가가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 자본주의에게 보상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본이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많다면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도 있고 또 시간에 대한 여유와 자유 또한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에 여러분들의 현금이 모조리 쓸려버리기 전에 실물 자산이라는 방주에 올라타서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시고 또 앞으로도 저와 같이 열심히 더 자산 공부, 부동산 공부, 실력을 키워 나가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청사진을 찬란하게 그려 나가 보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